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언론, 미디어 학과로 진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을 위해서 제가 수시 등급별 대학 모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 미디어 학과들은요, 사실 이 미디어라는 키워드가 드러난 학과들이 인문사회 계열에도 있고 자연 계열에도 있고 예능 계열에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만 제가 모았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광고 홍보학과와 따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은 제가 홍보 조금 빼고 오늘은 문화 콘텐츠, 언론, 미디어 쪽으로만 모아서 안내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학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서울권, 경기권, 그리고 인천, 충북의 건대 글로컬 요 정도 범위로 가져왔는데도 41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 미디어학과 합격을 향해서 힘내서 함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대비 언론 미디어 학과 인문사회 계열에 개설된 대학들이라고 안내 드렸고요. 제가 요 등급별 자료 보여드릴 때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여드리는 등급이랑 까만 색깔로 보여드리는 등급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까만 색깔은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그 입시 결과를 안내했을 경우에 제가 그 자료를 참고했을 때는 까만 색깔로 드리고요. 대학마다 공개적으로 입시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입시 결과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럴 때는 파란 색깔 글씨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입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급대 대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입니다. 서울대학교는요, 이 합격자의 입결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1.2, 일반 전형은 1.6 정도의 합격자들을 보인 결과들이 있고, 역시나 학교 추천이 아니라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내신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고요. 연세대학교는 언론정보 영상학부를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으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학과별로, 전공별로 입결을 안내해 주진 않았어요. 그냥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입결 평균을 안내해 줬는데, 그때 평균을 보시면 면접형은 인문이 1.35, 그리고 활동 우수형은 1.67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최종 결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등급 1.5를 전후해서 합격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이 언론 홍보 영상 학부에 합격한 학생들도 여기 보이는 요 내신 분포대에 들어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미디어 학부고요. 고교 추천 1 전형의 평균 1.1, 상당히 높죠. 고교 추천 2 전형의 경우에 평균 1.5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서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아무래도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 분포가 굉장히 최상위권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까지 충실한 친구들이 내신 등급이 좀 낮더라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의 평균은 고교 추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부인데요. 일반형으로 1.1에서 3.3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자기주도형으로는 1.4에서 3.4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서강대학교가 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으로 분리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강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친구들은 그 모집 단위가 변경된 것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고요. 성균관대 영상학과 역시나 내신을 학과에 맞춰서 공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영상학과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 전형의 인문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등급별 퍼센트를 줬거든요. 근데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1.2%가 됩니다. 그리고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30%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80% 육박하는 학생들이 2등급 이내의 내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신다면 이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범위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교과 전형 내신 없이 수능 최저 없이 내신만 100%로 학생들 선발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높은 내신 분포로 갔습니다. 평균이 1.08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결을 공개하진 않지만 1.4 범위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생기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 피플들이라면 마지막 생기부 활동들 최대한 꼼꼼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이 한양대학교 합격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고요. 중앙대학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고 교과 전형의 평균 1.27, 다빈치형은 2.11, 탐구형은 3.06의 합격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그 전형의 차이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안내 드린 것만큼 이제 골고루 다 열심히 한 학생이냐 아니면 학업 역량을 조금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결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형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요, 언론정보학과예요. 언론정보학과. 그래서 고교 연계 전형으로 1.4 평균을 중심으로 2.2까지 내신 분포하고 있고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는 2.4를 평균으로 4.0까지 합격자의 내신 분포 내려가지만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네오 르네상스가 합격자의 범위가 굉장히 내신 등급 범위가 넓죠. 그만큼 비교과가 충실하고 다른 비교과에서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사실 이 가장 낮은 내신을 일반적인 사례로 보시고 지원하셔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교과에 요 고교 연계 전형은 교과 플러스 이렇게 비교과를 서류를 따로 나눠서 교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가 50%였는데 올해는 60%로 반영 비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도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의 내신 분포는 조금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 캠퍼스 안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컴이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1.8의 합격 사례를 보이고 있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등급으로 안내해 주진 않고 그 외대의 합격 환산 점수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만점에 소수점 몇 부족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내신 입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대는 또 내신 산출이 좀 특이한 만큼 여러분들이 꼭 외대식으로 내신을 산출하셔서 비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고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입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 평균이 1.3이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2.6 평균을 중심으로 5.0까지 내려가지만 역시나 제일 낮은 등급을 일반적으로 보시긴 어렵고요. 그리고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단계에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봤던 거와는 다르게 올해는 지원한 학생들 전부가 100%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조금 지원자 중에서도 좀 밑에 붙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로 걸러져서 면접 기회가 아예 없었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접을 좀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또 반전의 기회를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 고교 추천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은 면접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문화 콘텐츠 학과, 이 두 학과가 다 인문 계열에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평균들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1.6에서 2.2까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도 1.6에서 2.0까지 분포를 하는데, KU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교과를 아무래도 정량평가 하다 보니까 지원한 학생들 내신 범위가 편차가 넓지 않아요. 거의 촘촘하게 붙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KU 자기 추천의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평균 3.0에서 5.4까지, 문화 콘텐츠도 3.2에서 5.8까지 굉장히 넓은 내신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으로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평가해 주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KU 자기 추천으로 들어갈 때는 난 내신 유리하네만 보시면 안 되고요. 비교과 활동이 정말 얼마나 충실한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전공입니다. 역시나 학교 추천 전형은요, 내신 평균 1.8에서 2.3 이렇게 해당할 정도로 조금 폭이 좁고 높은 내신을 모여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평균 2.47에서 4.69까지의 내신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신의 범위는 넓지만, 여러분들 비교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내신의 우수성만 가지고 어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건국대나 동국대나 이런 종합전형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반드시 좀 살피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숙명여대고요.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1.7, 그리고 숙명 미래인재로는 2.9의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숙명여대 자체가 그 입결을 공개한 건 아니라서 제가 가진 합격 사례들로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숙명여대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합격 사례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신이 좀 낮은 친구들은 반드시 비교과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꼭 우수하게 자소서에서 강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고요. 국민대학교는 언론정보학부의 미디어 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는 내신이 1.8인데 1단계에서 교과 5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최종 거르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면접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 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시사를 묻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부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주요한 시사 이슈 내용들도 꼭 같이 챙기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평균 1.54에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입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내신 평균 1.7이고요.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는 평균 2.56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1등급대 굉장히 많죠. 이 미컴 친구들이 정말 내신도 그렇고 비교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입결도 높고 활동도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인데요. 세종대학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는 평균 1.4. 세종대도 수능 최저가 없이 내신으로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내신 결과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종합전형인 창의인재 전형은 평균이 2.5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영상학부가 인문학과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교과 전형 평균 1.94, 그다음 종합 전형인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은 평균이 2.8인 학생이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 광운대학교 인문의 특징은 좀 3점대 친구들까지도 많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내신 범위가 그 정도 해당이 되더라도 비교과 활동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성공회대학교고요. 성공회대는 미디어 컨텐츠 융합 자율학부로 개설이 되어 있고 교과 전형은 1.74에서 2.0까지 그리고 종합 전형은 3.4에서 3.5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울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1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이에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에 있는 단국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고요. 교과 전형 역시나 평균 1점대 1.75를 보이고 있고 종합 전형인 DKU 인재 전형은 평균 2.77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과 활동이 풍부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는 아니더라도 전공 적합성을 뚜렷이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은 도전하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의 활동과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단국대를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외대가 왜 멘토님 또 나왔나요? 네, 여기서의 한국외대는요, 경기잖아요, 여러분.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아까 서울 캠퍼스에도 개설이 되어 있지만 이 글로벌 캠퍼스에는 지식 컨텐츠 학과라고 해가지고 이 문화 컨텐츠 학과의 특성을 가진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 컨텐츠 학과의 경우에는 평균, 교과 전형 평균 1.5 그리고 종합 전형은 3.2 정도까지 학생들도 합격을 하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국외대에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신 컷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5도 높지만 아마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고 지원 전략 짜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대의 아주대입니다. 경기도의 아주대. 자, 미디어 학과 있고 문화 콘텐츠 학과 있는데요. 아주대 미디어 학과는요, 자연 계열에 개설된 학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화 콘텐츠 학과, 인문 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 콘텐츠 학과를 안내 드릴 건데요. 작년에 교과 전형은 문화 콘텐츠 학과가 1.59 평균이었고 아주 에이스 전형,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평균이 3.0을 중심으로 2.1에서 4.9까지 이렇게 분포를 했는데 여러분 올해는요, 아주대학교가 이 문화 콘텐츠 학과를 교과 전형인 요 학생부수자로는 선발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에이스 전형인 이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니까 아주대학교 문화 콘텐츠를 노리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등급대 학교입니다. 드디어 이제 1등급 끝나고요. 2등급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대학은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과입니다. 교과 전형, 교과 면접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100%, 2.2, 교과 면접은 교과로 일단 뽑고 면접까지 봐서 2.1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경우는 2.1 평균으로 보이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4과 5과목을 반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영수 4 혹은 국영수 과만 내신 냈던 친구들은 이 명지대식으로 산출 다시 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점수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에 이제 뽑혀서 면접을 갈 때 면접에 가서 간단한 자기소개 형식을 A4 용지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교과 면접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은 지원 동기라든가 뭐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은 좀 내용을 구상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고요. 상명대학교는 언론이나 미디어로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역콘, 한일콘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역사 컨텐츠 그리고 한일 문화 컨텐츠 학과거든요. 사실 역사 컨텐츠가 사학의 뿌리를 두고 컨텐츠가 융합된 거고 한일 문화 컨텐츠는 일어 일문에서 뿌리를 두고 컨텐츠가 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과 특성은 사학이라든가 일문에 좀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들이 컨텐츠랑 융합이 되면서 실제로 그 주제로 한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제작할 건데 역사나 일본 쪽 문화 쪽에 관심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명대학교 교과전형과 그다음 상명인재전형, 종합전형 이렇게 두 타입으로 학생을 뽑거든요. 근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사 콘텐츠가 2.75 평균, 그 다음에 한일문화 콘텐츠가 2.34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명인재전형, 이게 종합전형인데 역사 문화 콘텐츠는 평균 2.73, 그 다음에 한일문화 콘텐츠는 3.27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좀 특이한 특성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는 언론영상학부고요. 교과 전형으로는 2.0 평균을 중심으로 1.5에서 2.4, 그리고 두 가지 종합 전형 타입인 바로민재와 플러스 인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민재와 플러스형 인재는 바로민재는 좀 학교 생활을 골고루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한 학생인 반면 플러스형 인재는 그것에 더해서 이제 전공 역량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특징을 차이를 좀 가져요. 그래서 내가 활동한 특징이 뭐냐를 살피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또 수능 일정이 바로민재는 수능 전, 플러스 인재는 수능 후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수능을 중심으로 내가 응시하냐 안 하냐를 중심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때는 거의 비슷해요. 최고점이랑 뭐 비슷하고 최저는 바로민재가 조금 더 많이 분포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분포대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또 올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내신 산출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영수석 과목별로 잘한 걸 3과목씩 뽑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요 평균보다는 내신이 좀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교과전형을 노린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교과전형으로 합격자가 2.38 평균 보였고요. 학생 모수자 전형은 요것도 이제 비율로 줬거든요. 근데 2등급 때 해당하는 학생이 53.6%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3등급 대 학생들. 그러니까 성신여대에 종합전형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2등급, 3등급 대 학생들까지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거고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내신이기 때문에, 교과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아무래도 이 평균보다는 내가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좀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학교는요,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이라고 해가지고 학부로 일단 입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트랙 제도라고 해서 제가 전공할 트랙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트랙 중에 제가 앞서서 여기서 요 상명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상명대처럼 문학 콘텐츠, 그리고 역사 문학 콘텐츠, 이렇게 문학과 역사를 주제로 한 문학 콘텐츠 트랙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주간대학과 야간대학을 다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주간대학 2.64, 야간은 3.33까지 분포를 하고요. 종합전형인 한성인재는 주간 3.03, 야간 3.96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한성인재 종합전형의 특징은 교과를 정량으로 40%를 이렇게 서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학교의 종합전형을 안내 드릴 때는 여러분 종합전형 내신은 분포로만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한성대학교 종합전형의 교과는 교과를 정량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평균 내신을 그대로 여러분이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저거보다 높으면 유리하구나 라고 그대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성대 특징이었고요. 다음은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는 문화 콘텐츠 학과로 학생들을 뽑는데요. 교과 전형으로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작년 평균은 2.3에 근처에 이렇게 가깝게 학생들이 선발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경대가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신설되면 여러분 내신은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질 확률이 있죠. 역시나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을 몇 과목 뽑아서 내신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을 서경대 산출식으로 내셨을 때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맞춰서 내신 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는 미디어 기술 컨텐츠 학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교과 전형으로는 평균 2.5에 모여있는 학생들, 그리고 잠재 능력 우수자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평균 3.1부터 2.91까지 학생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멘토님 어떻게 평균보다 밑에 있는 학생이 내신이 더 높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 내신을 전체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순서대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진짜 붙은 순서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붙은 학생의 내신이 3.1이고 거의 마지막으로 붙은 학생의 평균이 2.9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2.9의 학생이 3.1 학생보다는 비교과 활동이나 자소서나 면접 점수는 좀 낮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종합전형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내신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대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의 학생들이 분포를 하는구나. 하지만 2.9라고 해서 3.1보다 무조건 높게 붙는 건 아니다. 그게 종합전형의 특성이다. 라는 거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대의 문화 컨텐츠 학과고요. 교과 전형으로 2.5를 중심으로 내신 분포하고 일반 전형은 1.7을 중심으로 내신을 분포합니다. 아니 멘토님 용인대 내신 왜 이렇게 높나요?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용인대도 내신 이렇게 뽑아서 산출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냈던 거랑 용인대 식으로 내신 내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보셔야 돼요.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신문방송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 이렇게 두 개의 학과가 인문대에 다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제가 두 개 평균 다 가지고 왔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신문방송은 2.5, 문화콘텐츠가 1.9로 조금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종합 전형의 경우 신방은 3.9, 또 문화콘텐츠는 3.8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한양대 에리카도 종합 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고3 수험피플들 마지막 생기부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이 한양대 에리카 노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교과 전형 2.1, 그리고 가천 바람개비 전형 2.5, 종합 전형인 가천 프론티어 전형 2.9의 분포를 보이는데 올해 특징은 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해서 평가를 받았던 반면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교과로 학생들을 1단계에서 선발한 후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내신 요 범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1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내신이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친구들은 면접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 노려보실 친구들은 작년 평균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높은 내신일 경우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등급대 대학 다음은 신한대학교고요. 신한대학교는 미디어 언론학과인데요. 교과 전형, 또 교과 면접 전형, 종합 전형인 신한국인 전형 이렇게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인 경우에 평균이 2.8에서 3.1까지 분포하고 교과 면접 전형은 4.2에서 5.0까지 그리고 신한국인 전형은 평균 4.0까지 분포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신한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교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우수한 두 학기를 뽑아서 50%씩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내신보다는 많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언론정보학과랑요. 문화 컨텐츠 문화 경영학과 요게 하나과예요. 문화 컨텐츠 문화 경영학과 이렇게 두 학과를 통해서 이제 언론인을 꿈꾸는 친구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교과 전형, 그리고 인하 미래 인재 전형,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뽑아가지고
교과 전형의 경우는 언론 정보는 2.6,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는 2.1, 그리고 이나 미래인재는 언론 정보는 2.5, 문화 콘텐츠 2.8 이런 평균을 보였고요. 요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학교생활 우수자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전형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인하대 학교를 지원해 봐야겠다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 모집 지원 자격이 달라지니까 지원하실 준비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는요, 신문방송학과랑 영상문화학과 두 가지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신문방송학과 교과전형 2.8, 그다음 영상문화학과가 신방보다는 조금 낮은 컷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종합전형에서도 신문방송은 2.9, 그리고 영상문화학과는 3.2까지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등급대 대학을 마쳤고요. 이제 3등급대와 4등급대 대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권의 대진대학교입니다. 대진대학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먼저 교과 전형으로는 평균 3.1에서 4점대까지, 그리고 종합 전형인 민윈 대진 전형으로는 4.7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의 또 한신대학교는요, 디지털 문화 콘텐츠학, 그리고 영상문화학과 이렇게 두 가지의 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교과 전형으로 3.63 그리고 2.98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의 협성대고요. 협성대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로 개설이 되어 있고, 교과 전형과 미래 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뽑는데, 이 미래 역량 우수자 전형에도 교과 전형이면서 이제 면접이 실시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우수자 전형처럼 교과 100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조금 부족한 내신을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두 전형 다 3점대에서 4점 초반까지 분포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대학교고요. 수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일반 학생 전형, 교과 전형이고, 역시나 미래 핵심인재 전형은 교과에다가 면접이 합쳐진 그런 전형이니까 면접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좀 부족한 내신은 참고 이렇게 보완하실 수 있고요. 두 전형 다 3점 초반대에서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세대학교고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이고요. 평균 3.1이고, 교과에다가 면접까지 실시하는 일반 전형은 평균 3.4부터 4.1까지 분포하는 걸 보니까 면접의 그 영향이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한세대학교 일반 전형을 준비할 친구들은 면접 준비에 좀 더 힘을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등급대 마지막 대학은요, 충북의 건대 글로컬입니다. 건국대 글로컬은요, 교과 전형, 또 교과 면접 전형, 종합 전형인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부로 일단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교과 전형의 평균 3.1에서 3.3, 그리고 교과 면접은 3.8에서 4점대까지 내려가고요. 종합 전형은 오히려 4.0에서 4.5까지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나는 내신이 한 3점대, 4점대라서 비교과 할 거는 충분한데 좀 내신 높은 학교는 지원하기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이 건국대 글로컬에서 자기소개서에서 활동했던 역량들을 충분히 어필하시면 합격을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4등급대 대학은요, 경기에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신문방송학과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교과 전형,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요, 이제 학생부 100%로 학생 선발하고,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 30%로 학생을 이제 선발하고 있는데요. 내신이 다 3점 후반에서 4점대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인 진로 개척자의 경우에는 많이 뽑진 않아요. 한 4명 정도? 4명 안팎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평균이 4.5에 들어있으니까 비교과 활동 준비 좀 튼튼히 했다 하는 친구들은 중부대학교에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41개 대학의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죠.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등급 안내해드리는 영상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립니까? 저 대학 2점대네, 나 3점대인데 못 쓰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각 대학마다 내신 산출하는 교과 비율, 교과목 뽑는 거, 뭐 반영 비율 다 다르니까요. 그 대학 내신 방법으로 내 내신 산출해 본 뒤에 제가 안내해드린 영상의 작년 등급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 전략을 짜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언론 미디어학과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 여러분들 등급 안내 드렸는데요. 제 영상 꼼꼼히 다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지원 전략 짜실 때 꼭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